안녕하세요. 영단계학원 토익 대표 강사 방지현입니다. 자, 8월 시험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8월 정기 토익 대비해서 이번 달도 역시 최신 경향 분석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 5, 6 문제들 중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문법적으로 혹은 어휘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포인트 보실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는 문제. 자, 두 번째는 6월 달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명사 강조 부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명사 문제 포인트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구분하는 거 요거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특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타동사하고 자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유형을 알고 들어가면 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조금 아마 쉽게 푸실 건데 바로 전달인 7월 달에 출제되었던 112번 문제. 자, 요거 여러분들 화면 잠시 멈춰주고 한번 미리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푸는 것보다. 자,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달에 출제되는 112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부터 D까지 보기를 한번 보시면 냈다 동사죠. 동사니까 냈다 품사가 똑같으니까 해석 문제겠네. 문장 해석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사긴 한데 조금 의미뿐만 아니라 성질이 다릅니다. 타이틀처럼 타동사, 자동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게 이거예요. 빈칸 뒤쪽에 with가 들어갔죠. 그래서 정답은 proceed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왜? proceed가 자동사로 proceed with라고 쓰니까 나아가다 진행하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정답은 그냥 B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1번 urge 강력하게 권고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C번 examine 점검하다 이것도 타동사. treat 뭐 치료하다 다루다 대하다 요것도 역시 타동사. 뒤쪽에 with 같은 전치사를 붙이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는 동사들. 그래서 with 보시고 이제 당연히 procee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접속사 considering 뒤쪽에 대생략되는 거 아시죠?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서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it is highly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be authorized by the board 그러니까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승인될 것 같으니까 we should be prepared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to proceed with the proposal 그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를 진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B번 proceed가 정답 되겠습니다. 찍는 문제입니다. with 보시고 proceed 가시면 돼요. 자, 예제 하나 볼게요.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한번 볼까요? speak, talk, answer, respond. 냈다 동사죠. 그리고 냈다 동사인데 얘들은 의미도 비슷해. 말하다, 반응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이런 계열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느냐. A부터 D까지가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빈칸 위치를 보고 우리가 찾는 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볼게요. 자, 여기에 to 뒤쪽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전화들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타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타동사. 그래서 몇 번이 정답? 정답은 C번. answer가 정답입니다. 나머지 한번 정리할까요? respond부터 갈까? respond to. 그죠? 응답하다, 답변하다, 반응하다. respond to라고 쓰는 자동사고. 자, talk는 의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talk about,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talk to,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 talk with 누구누구랑 이야기하다. 그죠? 자, 근데 A번 보세요. A번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크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고 보실 분도 있을 건데 스피크 같은 경우는 타동사 스피크가 있고 자동사 스피크가 있어요. 타동사 스피크는 뒤쪽에 목적어를 당연히 취하는데 언어가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다. speak Korean. 한국어를 말하다 라는 거. 그래서 언어를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만 타동사기 때문에 토익에서 speak가 정답으로 나오면 자동사라고 강조를 하시면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자동사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타동사 speak는 한마디로 토익에서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사 speak는 토크하고 완전 100% 일치합니다. talk about을 쓰는 것처럼 speak about, speak to 그리고 speak with라고 씁니다. 그래서 타동사 speak가 있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talk하고 동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뒤쪽에 뭐 언어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번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은 C번 answer.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답인 answer를 다시 보세요. answer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동사라 그랬어요. 타동사라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answer가 자동사로 쓰이는 걸 본 적이 있어. 즉 나는 이걸 봤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자, answer 뒤쪽에 전치사 들어가는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answer 뒤에 뭐 붙습니까? to 들어가는 거 보신 분들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answer도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answer to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unanswered to 뭘까요? 동사가 아니고 명사 answer예요. 명사일 경우 뒤쪽에 to를 붙입니다. 비슷한 거 있죠? access 이런 거.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 근데 명사로 쓰이면 access to라고 쓰죠.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nswer는 명사로 쓰일 때니까 unanswered to라고 씁니다. 근데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역시 C번, 유일하게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는 거 C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타동사, 정사 잘 구분하시고 기본적인 뭐 자료들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뭐 특강으로 보시는 분들, 프리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강좌 중에 뭐 700강좌나 850강좌 들어가셔가지고 예, 자동사, 타동사 보시면 될 겁니다. 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명사 강조 부사 보겠습니다. 명사 강조 부사는 매달 나오지는 않는데 얘는 주기적으로 나와,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딱 한 달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최소 두세 달 정도는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도중에는, 시험 보는 그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그 수험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사 강조 부사는 꼭 아셔야 되는데 A부터 D까지 보세요. A부터 D까지. 이게 딱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A부터 D까지 115번 지난달 문제입니다. 4개가 품사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빈칸 위치만 신경 쓰다 보니까 타동사 뒤쪽에 목적어, 즉 명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위치 자체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그래서 approximate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it usually takes 3 working days 뭡니까? 3일이 걸린다는 뜻이죠.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걸립니다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대략 3일이 걸립니다.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죠? 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approximately 같은 부사는 원래 부사는 명사를 수식 못하죠. 근데 approximately 같은 부사는 명사도 강조할 수 있는 명사 강조 부사라고 합니다. 왜?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해석이 되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roximately 가지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123번이라고 나와 있는 밑에 두 번째 얘는 지난 5월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A부터 D까지 보세요. A부터 D까지. 자, A부터 D까지 보니까 4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근데 빈칸의 위치가 뒤쪽에 보니까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어 동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45%가 주어고 reported가 동사예요. 자, 절이니까 A번 접속사 아니냐? 아니죠. 절이 하나밖에 없어. 접속사가 들어갈 게 아니죠.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가 아니라, 그래서 빼시고 나머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상해. 전치사도 못 쓸 것 같아. 왜? 절이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도 이쪽에 절 안 쓰죠. 그럼 에버가 정답인가? 얘가 정답이 아니고 뭐가 정답입니까, 여러분들? B번이 정답이야. 왜? 전치사 about도 있지만 부사 about이 있고, 부사 about이 아까 앞에서 문제에 보셨던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략 45%라 그러죠. 여지껏 45%가 아니라 대략 45%. 그래서 모든 환자들 중 대략 45% who have taken this medicine, 이 약품을 섭취했던, 이 약품을 먹었던, 이 약품을 받았던 모든 환자들 중 대략 45%가 보고했습니다. lower back pain, 허리 통증을 보고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이제 about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합시다. 우리가 명사 강조 부사, 아까 approximately 그리고 about도 있지만 요 가능한 거 아시죠? 45% 이상이라고 하면 뭐 들어갑니까? 45% 이상이라고 하려면 over. 전치사 over가 아니고 이때는 부사 over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가능한 거 아시죠? 대략 45% 그리고 45% 이상도 되지만 45% 겨우 45% 가능하죠. 뭐습니까? 겨우 45%. just, only.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조금 못 미칠 때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부사라고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있구나. almost, 그죠? 거의 45%. nearly. 이런 것들로 다 부사인데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부사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명사 강조 부사였고, 세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들 좀 은근히 외울 게 많은 포인트,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뭐 복합명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제 그 학습 자료실 들어가시면 명사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전달인 2015년 7월달 문제인데 요게 많이 사람들이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빈칸의 위치 보세요. 앞에는 for, 뒤에는 by. 그러니까 앞에도 전치사, 뒤에도 전치사니까 틀림없이 뭐 들어갈 자리예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긴 합니다. 그죠?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A부터 D까지 보니까 명사가 아니고 2개 빼시고 use라고 읽으면 동사지만 use라고 읽으면 명사죠. 그래서 2개가 뭐처럼 보이느냐? 단수명사, 복수명사처럼 보이는데 단수명사면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use, the use, our use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복수명사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틀었습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결론은 명사 use는
불가산인데 자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또 이거 야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좀 보충 설명 드릴게요. 토익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전 찾아보시면 명사 유스는 가산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불가산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가산으로 쓰냐면 사용처, 용법 이런 뜻으로 쓸 때는 가산이긴 해요. 실제로 가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토익에서 출제되는 그냥 유스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이라고 해석되는 유스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의미에 따라서 가산일 때가 있고 불가산일 때가 있는데 토익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냥 유스는 불가산이라고 외우셔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처 뭐 이런 뜻을 때는 가산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용이라는 뜻으로는 그냥 불가산입니다. 토익에서는 한마디로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is unavailable for use 사용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뜻이요. 사용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가산 명사로 가정하시고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의 동쪽 계단은 사용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120번 밑에 있는 120번 보세요. 이건 지난 5월달 문제. 이것도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고 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복합 명사까지 동원이 돼요. 자, 그래서 A부터 D까지 모두로 빈칸 위치 가지고 풀 수는 없으니까 전체 문장 한번 볼게요. As of August 1st, 8월 1일부로 제임스 멀튼 이 사람이 또 head custodian, custodian 우리가 관리인을 custodian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관리 부장 정도로 볼게요. 관리 부장인 제임스 멀튼이 will be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할 겁니다. Cleaning provision 청소 용품입니다. 이상해. 청소용품을 담당하는 게 그러니까 부장이 청소용품 담당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청소라는 명사와 용품이라는 명사 뒤쪽에 다른 명사가 하나 들어가서 복합 명사가 돼요. 그래서 A부터 D까지 보세요. purchase 있죠. purchase. 자 그래서 구매를 담당할 겁니다. 청소용품 구매. 청소용품 구매자는 또 해석이 안 돼. 청소용품 구매를 담당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purchase 단수 명사를 쓸 거냐 D번 purchase에서 복수 명사를 쓸 거냐 아니면 애초에 purchase가 불가산 명사냐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겠죠. 근데 purchase는 가산 명사입니다. 가산 명사. 그래서 단수 명사 불가산 명사 그 복수 명사 중에 복수 명사가 정답인 이유가 단수 가산 명사가 들어가려면 앞에 a cleaning provision purchase 또는 뭐 더 있지 뭐 여러 가지 한정사 같은 게 있어야지 단수 가산 명사가 쓰이겠죠. 없으니까 복수로 가는 거예요. purchase is 복수 명사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예제 하나 더. 자, A부터 D까지 receipt, receive 뭐 이런 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실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는 upon 전치사, 뒤에는 of 또 전치사. 그럼 명사가 들어가요. 동명사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동명사도 못 들어가.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니까 못 들어가죠. 요것도 빼고 receipt를 쓸 것이냐, receipt를 쓸 것이냐인데 자,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receipt가 의미가 두 개입니다.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고 수신이라는 뜻이 있겠죠. 일단 여기서 의미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당신의 지불에 영수증 하자마자 아니죠. 당신의 지불을 받자마자 수신하자마자 여기서는 수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수신이라는 뜻입니다. We will send you your order.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의 주문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불을 받자마자 수신하자마자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수신이라는 뜻인데 자 그럼 보세요. 리시트를 쓸 것이냐 리시트를 쓸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수신이라는 뜻으로는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었어. D번이 정답이 아니라. 왜? 불가산이니까 복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수신이라는 뜻으로. 근데 영수증이라는 뜻으로는 영수증은 하나 두 개 샌다. 그죠? 가산입니다. 그래서 receipt 같은 명사 어휘가 나올 때는 이게 영수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지 수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지 구분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무조건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의미에 따라서 가산일 수도 있고 불가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쭉 보세요. A부터 D까지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돈과 관련된 명사가 나왔죠. 자, 문장 볼게요. Because this vending machine, 이 자판기가 does not dispense. 자, dispense는 지급하다요. 내주는 거, 지급하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any coin, 동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잔돈이 안 나오는 거야. 특이하게 이 자판기가. 자, 동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you must insert. 당신은 삽입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정확한 exact 땡땡 정확한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To get a soda. 우리 소다라 그러면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있죠. 음료수 같은 것도 소다라 그래요. soft drink 소다. 자, 음료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정확한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정확한 change가
잔돈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정확한 잔돈을 넣어야 됩니다. 또는 정확한 빌. 우리가 내역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게 지폐라는 뜻도 있죠. 정확한 지폐를 넣어야 됩니다. 냈다 괜찮아. 냈다 해석되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냈다 해석되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확한 잔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얘만 어떤 명사일까요? 불가산. 나머지는 가산입니다. 외워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단수 가산 명사인 A번이나 B번이나 D번이 들어가려면 또 앞에 무슨 한정사가 있었어야 돼요. unexact, the exact 이런 식으로, your exac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일한 불가산 명사인 C번 change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분하는 거 의외로 좀 복잡하고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했던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일단은 먼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나서 적용을 해야지 절대 해석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명사가 많이 출제되는 만큼 꼭 체크를 하시고 8월달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